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약 25년 전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 거라고 해야 할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 해야 할지, 뭐 둘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괜히 툭 치고 갑니다. 그것도 남자의 중요 부위를 쳤습니다. 간혹 세게 맞을 때면 정말 죽을 만큼 아팠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장난은 점점 심해져서 쭈물떡거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학생을 불려서 주의만 줄 뿐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남자가 참고 조심하라며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강하게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그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되었고 그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결국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한동안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전 학교에서 받은 상처로 친구도 쉽게 못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골 학교 친구들은 자주 말도 걸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성격이 쾌활하고 활동적인 학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한 제가 지금의 운동선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몇몇 연락하는 그전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보다 더 불행하고 못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못 살게 굴었어도 예전에는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의 성형수술도 했고 왜소했던 그 시절에 비해 몸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명을 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다들 제가 만든 가명에 인물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도 걸고 술도 한 잔씩 하였습니다. 사람이 돌고 돌아 그 여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루도 못 잊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물으며 웃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꾹꾹 참으면 친절하게 매너 있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좋다고 맨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니 저와 썸을 타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가면서 결국에는 고백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긴 했지만 못 알아듣는 척 모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결국 내가 타는 것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여자가 곧 저에게 고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친구들을 통해서 다음 주 주말에 고백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꼭 그 여자가 나한테 고백하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여자 중 제일 이쁘고 몸매가 좋으며 직업도 의사인 친구에게 이미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고 하자 기대가 된다면서 날짜와 시간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같이 만나서 샵에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나름 백화점에서 이쁘고 멋진 옷도 사서 입고 갔습니다. 게다가 의사 여자친구의 멋진 외제차도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백을 받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딱 봐도 그 여자의 친구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저를 괴롭혔던 애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대충 여러 명이 와서 꽃을 주면서, 마지막에 그 여자가 꽃과 선물을 주면서 고백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티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제자리인 곳에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한 30초쯤 지났을 때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느낌이 와서 밖에서 풀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의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꽃을 주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풀 세팅한 의사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당황을 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대로 의사 친구가 꽃들이 뭐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동창이 이벤트 해주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였는지 말을 더듬으며 결혼 축하 이벤트가 맞는다며 본인 손에 들고 있던 꽃과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결혼을 알았냐면서 준비해둔 가짜 청첩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서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준비해둔 반짝반짝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인사를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제가 준 청첩장을 갈기갈기 찍으며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살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 날은 처음이었던 같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았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길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딴 짓을 하냐며 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를 치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 욕을 하고 다닌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통쾌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